지리산이 지키고 섬진강이 감싸주는 하동. 하동의 주민들이 만든 작고 소중한 것들로의 여행.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놀루와 협동조합을 찾아왔습니다. 놀루와 협동조합 조문환 이사장님을 만나서 중장년의 인생 이막 도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장님께서는 당초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상황이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하동군청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2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직은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악양면 면장을 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신을 하신 것 같은데 변화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공직을 정년까지 하지 않았고 7년 정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이막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보통 정년하게 되면 60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살에 인생 이막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한 최소한 55 이전에는 퇴직을 해야 인생 이막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농촌 사회가 워낙 소멸 위기에 있으니까 이런 소멸에 대항한 활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지역에서 이런 문화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지역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한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이 놀루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바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진 이후에 놀루와를 창업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그 문화기업인데 처음에는 여행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의 장점을 살린 것을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외지 분들을 좀 하동으로 모셔서 하동을 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러와는 일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동의 숨은 곳,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이 여행지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관광객들은 관광지만 오고 그냥 가는데 하동에는 정말 숨어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행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또 정말 멋진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기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로컬의 리베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리베로는 축구에서 중원에 서가지고 볼을 백업해주는 이런 포지션을 리베로라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놀러와도 리베로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행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베로, 또 중년과 청년, 도시와 농촌, 이런 서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고자 놀러와라는 기업을 9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네. 리베로 촉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재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사업들이 좀 참신하고 돋보이던데 제가 이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 협력가, 마을이장 교육하신 것도 있고요. 또 섬진강 달마중, 평사리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좀. 네.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달마중이었습니다. 섬진강 달마중. 지금 이번 주에 134회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벌써 9년 만에 130회가 넘는 여행 상품이 됐습니다. 사실 하동을 대표하고 어쩌면 경남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상품이에요. 보통 우리 여행자 오면은 그냥 당연치 하고 가버리는데 1박을 하고 체류형 여행 상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하동의 평사리 백사장, 섬진강 이것을 좀 문화로 엮어서 이렇게
독특한 여행 상품이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30회가 넘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그 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여행자들이 이것 때문에 하동을 방문했고 또 체류하기도 했고 그렇고요. 보통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거의 뭐 99% 이상이 외지 방문자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축구 대회는 우리 이제 그 병살이 들판이 83만 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들판이 여행지가 되는 유일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겨울철에 이 들판이 곡식이 재배되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하면 안 될까? 특히 겨울철에 농한기이기도 하고 또 여행의 농한기란 말이죠. 여행의 농한기, 농업의 농한기, 이 겨울철에 전통 놀이를 대입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를 대입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까지 5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하동에 보통 자연마을의 평균 연령은 78세 또는 80세예요. 저처럼 60대 초반 중반은 아주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을에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장님도 워낙 연세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청년을 잘 교육시켜서 마을에 파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2020년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고 청년 파견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2022년도에 군수님께 이 사항을 제안드리고 2023년도에 일기를 교육시켜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3기가 지금 작년에 파견됐고 지금 4기가 교육 중에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되면 4기가 이제 마을에 파견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새롭게 파견되고 하면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보람있고 또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산하연구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를 저희 하동군 청년마을 협력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만 마을에 파견하면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마을은 그냥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분이 계시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2024년부터 이제 든 생각이 나는데 이장이 움직이지 않고는 동네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장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문을 열어야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을이 단 한 걸음도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장학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에 건의를 하게 됐고 협력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 이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기, 2기를 3월, 4월달에 했고 이분들을 모아서 9월달에 심화 과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4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모두 수료하신 분이 한 80명 정도가 지금 이장학교를 수료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동군에 319개 마을인데 이 319개 마을 이장님들 모두 다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가 사업과 이장학교는 따로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장님과 협력가가 잘 협력해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을 좀 찾아보면 유명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 작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작가로. 그래서 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저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10권의 책이 나왔고 또 지금 곧 6월 말경에 또 한 권이 더 나올 겁니다. 의도적으로 작가를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201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100년 만에 한파가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 한파를 겪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에 구제역이라고 소가 병들어 죽는 이제 질병이 전국적으로 창궐 했습니다. 100년 만에 한파에다가 구제역에다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2명이 순직을 하는 걸 봤어요. 하도문청에서. 그래서 이거 뭘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 와중에 공무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험악한 일들, 정말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측하지 못한 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를 것이다. 농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알리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좀 응원을 보내달라라는 차원에서 하동편지라는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SNS가 없을 때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이메일 리스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인사들 한 300여 분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매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6년 했어요. 그래서 1년 모으니까 하동편지라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 3년, 6년 동안 하면서 이것을 모으고 간추리고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책이 서너 번 발간됐고 또 전문 서적도 발간하게 됐고 작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하동화 개론이라는 책을 10번째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단지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하동 또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루틴하게 써나갔던 것이 책이 됐고 작가가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열아일기 답사를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7년간 집필을 했었는데 열아일기 답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이나 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상을 받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격려를 받으셨는데 그런 것도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직 생활할 때 공수님상, 지사님상, 장관상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지만은 이제 민간인이 된 신분에서 저는 사실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굳이 상을 생각하지도 안 했고 또 상에 목말라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상이라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오게 되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상이 아닌데 이제 대한민국 체인지 메이커라고 2022년도에 개인적으로는 체인지 메이커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멸시대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봐주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게 좀 자부심이 있었고 저희 회사로서는 그 전년도 2021년도에 한국 관광에 별이 됐습니다. 불과 한 3년 정도 4년밖에 안 된 여행사에 우리나라 관광으로서는 최고의 상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여행자를 많이 모신다든지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고 지역 로컬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을 찾아서 주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잘해라. 그런 이제 격려 차원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우리 농촌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안정적인 지역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인정을 받아서 농림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워낙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격려 차원에서 주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6회, 상쾌, 통쾌한 인생 2막 있지 않습니까? 신중년에 보내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지역을 하나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가는 이 일이 제 일종의 하늘이 부여해준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일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년 분들께서도 앞으로 인생 2막 아니면 3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거기에 한 10년 정도 매진하겠다라는 생각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밥신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로와 협동조합, 놀로와 주민공정여행, 마을협력가 대학, 섬진강 달마중, 평사리 논두렁 축구대회, 농촌을 살리는 하동을 살만나게 하는 놀로와와 조문환 이사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